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애시드 베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레조넌스 스트럭처를 그리고 그 레조넌스 스트럭처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significant contribute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퀴즈를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온라인 강의 중에는 퀴즈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클래스에 올릴 수가 없고 오프라인 강의에서 제가 퀴즈를 내주시면 그때 이 클래스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전번 시간에 퀴즈 내줬던 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물질이에요. 조금 우리 뒤쪽에 배우면 이런 물질을 보는데 이게 이놀레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놀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레조넌스 컨트리뷰션이 하면은 레조넌스 스트럭처를 그리면 CO 더블 본드를 만들면 이웃에 있는 바이 일렉트론이 나와서 카벤 아이온을 만들 수 있죠. 그 이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조금 복잡한 구조죠. 그 아래쪽에 있는 복잡한 구조이지만 레조넌스 스트럭처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은 가장 아래쪽은 인아민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하여튼 이런 물질이 있으면 레조넌스 스트럭처를 CN 더블 본드 만들면서 CC 파이 본드가 끊어지면서 C 카벤 아이온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레조넌스 스트럭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아세토 아세테이트라는 물질은 또 레조넌스를 한 번 더 만들 수가 있었는데 가운데 카벤 아이온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CC 더블 본드를 만들고 이스트라고 하는 CO 더블 본드가 파이 본드가 열리면서 카벤 악시언 아이온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세 개의 레조넌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정한 물질이 되는데요. 레조넌스 스트럭처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이 물질이 잘 만들어지는 안정한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억시은아이온하고 오른쪽에 카벤 아이온을 된 것 중에 누가 더 안정하냐? 그러니까 안정해서 컨트리뷰션을 많이 하느냐? significant contributor, major contributor는 어떤 거냐? 그렇게 판단을 하면 일렉트론 네거티브한 악시전이 은하연으로 있는 왼쪽이 더 안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컨트리뷰터는 왼쪽 이널레이트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세 개의 레조넌스에서 가장 안정한 레조넌스 스트럭처는 악시언아이온이겠죠. 카벤아이온보다. 그런데 악시언아이온이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이 더 안정합니다. 나중에 이런 걸 키톤이라고 하는데 키톤의 이놀레이트가 이스트의 이놀레이트보다는 훨씬 더 안정하다는 걸 배울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인아민하고 이미니움 카벤아이온이 있는데 오른쪽에 이거는 뉴트럴 스피스가 더 안정하죠. 그래서 왼쪽 인아민이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 세퍼레이션 된 것보다는 안정합니다. 그래서 메이저 컨트리뷰터 왼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보셨을 줄로 알고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연습한 것을 첫 번째 시험에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워야 될 애시드 베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산 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산이라는 것은 H+를 내는 프로톤을 내는 거, 프로톤 도너. 베이스는 OH-를 내는 NaOH 같은 물질, 하이드록사이드 도너, 뭐 이렇게 얘기를 알고 있죠. 이게 아레니우스 애시드 베이스 데피니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싶은 거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애시드 베이스
브랜스테드 로울리의 애시드 베이스, 그 다음 나아가서 루이스 애시드 베이스, 이런 개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애시드라는 것은 브랜스테드 로울리 디파인에 의하면 여기 HCl을 물에 녹인 경우죠. 이럴 경우에 보면 애시드인 HCl의 프로톤이 물에 론페어 일렉트론을 가서 이렇게 클로라이드 은하이온이 되고, 여기 O는 포멀 차지가 플러스인 하이드록소니움 아이온이 되는 이런 반응을 하죠. 이걸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여기 HCl은 H 플러스 프로톤을 내니까 아레니우스에 의해서 애시드이죠. 그 다음에 여기 물은 하이드록사이드를 내질 않아요. 이럴 때 아레니우스 데피니션에 의해서 베이스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울리가 이럴 경우에 H 플러스를 받는 것, 프로톤 도너는 애시드, 여기는 애시드, 여기는 받는 거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커브드 에어를 통해서 우리가 전자 흐름을 표시할 텐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쓸 수가 있고, 이렇게 프로톤 억셉트를 베이스라고 합니다. 이게 브랜스테드 로울리의 아레니우스 애시드 베이스를 익스텐션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울리 개념이 더 넓은 의미의 애시드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은 HCl의 프로톤을 받는 억셉트이기 때문에 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퀄리브리움 리액션이니까 보통의 경우 이게 HCl이 산성이라서 포워드 리액션이 favored 프로세스이지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을 때 다시 클로라이드 론페어 일렉트론이 여기 프로톤을 받고 요렇게 뉴트럴 월로 갈 수도 있죠. 이퀄리브리움 리액션이니까 이게 백워드 리액션인데, 이렇게 백워드 리액션도 어느 정도는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보면, 오른쪽에서 보면 얘가 프로톤을 받습니다. 이런 건 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브랜스테드 로울리의 개념에서. 그래서 여기 HCl, 오른쪽에 HCl에 비해서 그거의 짝이에요. 그래서 컨주게이트 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를 컨주게이트 베이스. 여기도 마찬가지죠. 컨주게이트 애시드라고 할 수 있겠죠. 프로톤을 내는 거니까 하이드록소니움. 그렇게 해서 이퀄리브리움 리액션에서 포워드 리액션에 애시드 베이스가 있으면 그 스피시의 짝이 있기 때문에 그 짝은, 애시드의 짝은 늘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컨주게이트 베이스, 베이스의 짝은 늘 애시드가 됩니다. 컨주게이트 애시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연습을 해보면, 여기 HCl이 물에 녹았을 때 프로톤이 HCl에서 나와서 클로라이드 은하이온이 되고 하이드록소니움이 되는 이런 이퀄리브리움 리액션에서 HCl을 애시드, 여기 물을 베이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퀄리브리움 리액션이기 때문에 백워드 리액션이 일어나는데, 백워드 리액션에서 개념을 보면 요 클로라이드 은하이온이 프로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이드록소니움의, 그래서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HCl의 짝이라고 해서 컨주게이트 베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요 아래 이 T뷰틸 억사이드, T뷰톡사이드하고 물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뷰톡사이드를 물에 넣으면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요게 물에 프로톤을 이렇게 받고, 물은 이제는 하이드록사이드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여기 프로톤을 받아들이는 얘가
베이스이고 뷰톡사이드가 여기 물은 애시드죠. 프로톤 도너이기 때문에 애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시드. 이게 대부분 forward 리액션이 favored process예요. 그런데 약간이라도 이렇게 다시 그걸로 가는 경우도 약간 있죠. 이퀄리브리움 리액션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커브드 에어로로 전자 흐름을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이때 하이드록사이드는 오른쪽에 있는 하이드록사이드는 베이스 역할을 하죠. 프로톤을 받아들이니까 프로톤 억셉트로서 베이스. 그런데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물의 컨주게이트죠. 컨주게이트 베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 뷰타놀 같은 경우에는 프로톤 도너이기 때문에 애시드죠. H+를 내는 거 오른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컨주게이트 애시드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을 연습하는 또 다른 예인데, 암모니아를 물에 녹였습니다. 암모니아가 물보다 프로톤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물에 있는 프로톤을 받아들여서 베이스 역할을 하고, 물은 프로톤을 도네이션 하죠. 프로톤 도너. 그래서 애시드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화합물이 암모늄 하이드록사이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백워드 리액션 관점에서 보면 하이드록사이드가 이렇게 암모늄의 프로톤을 받아서, 암모늄이 이제 프로톤 도너이기 때문에 여기가 애시드가 되죠. 애시드가 될 수 있고, 이 암모늄은 왼쪽에 있는 아민의 짝이기 때문에 컨주게이트 애시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이드록사이드는 물의 짝이기 때문에 컨주게이트 베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컨주게이트 베이스. 우리가 화학 반응을 커브드 에러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전자 흐름을 레조넌스 스트럭처에서 커브드 에러로 표시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애시드 베이스 반응 혹은 이런 화학 반응이 전자의 흐름이기 때문에, 특히 그 밸런스 일렉트론에 있는 전자의 흐름이기 때문에 모두 다 커브드 에러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하면 여기 일반적인 제너럴 애시드 베이스 이퀄리브리움 리액션 가운데 보이는데, 여기에서 애시드의 프로톤을 베이스가 받아서, 여기는 HA는 프로톤 도너죠. 프로톤을 내주는 거, 여기는 억셉트죠. 그래서 베이스고 애시드, 그걸 이렇게 전자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커브드 에러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BH가 만들어지고 애시드는 은하연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커브드 에러로 전자 흐름을 나타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챕터 5, 6에서 미케니즘을 따질 거예요.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 그런 걸 따질 때 이 커브드 에러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브드 에러에 표시하는 핵심은 레조넌스 스트럭처와 비슷합니다. 레조넌스 스트럭처에서 일렉트론이 움직이는 일렉트론에서 일렉트론이 움직이는 일렉트론에서 시작을 해서 화살표가 가는 끝 방향은 일렉트론을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습을 하시면 여기 하이드록사이드를 아실릭 애시드라고 하는 요런 데 넣으면 요 애시드이기 때문에 프로톤을 잘 내요. 그래서 아실릭 애시드에 프로톤이 나오는데, 거기에 론페어 일렉트론 하이드록사이드가 와서 여기 하이드록사이드 론페어 일렉트론이 프로톤을 받아서 요건 베이스 역할을 하고, 여기 아실릭 애시드는 프로톤을 내는 도너이기 때문에 애시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커브드 에러로 표시하면 이렇게 물이 오고, 그 다음에 아실릭 애시드는 프로톤을 잃고 전자를 악시어나이를 만들어서 이런 카복실레이터 아세테이트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일어나는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을 커브드 에러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 백워드 리액션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 카복실레이트가 이렇게 프로톤, 이 양은 적죠. 이퀄리브리움의 양은 포워드 리액션이 메이저고 여기는 아주 작습니다. 이퀄리브리움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게 베이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실릭 애시드의 짝이기 때문에 건주게이트 베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은 상대적으로 프로톤을 내기 때문에 애시드이고 하이드록사이드의 짝이기 때문에 건주게이트 애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연습을 좀 해보죠. 암모니아 아민을 물에 넣었습니다. 요 아민이 론페어 일렉트론이 더 프로톤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게 요 론페어 일렉트론이 물의 프로톤을 받아들여서 물이 프로톤 도너이니까 애시드, 여기 아민은 베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내면 커브드 에러 전자 흐름을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래서 최종 생성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백워드 리액션은 양이 적지만 포워드 리액션이 메이저 리액션이에요. 그런데 백워드 리액션이 약간 일어나는 이퀄리브리움 리액션이기 때문에 다시 보면 요 하이드록사이드가 요렇게 받아들여서 프로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 하이드록사이드가 베이스에, 그런데 물의 짝이기 때문에 컨주게이트 베이스, 암모니움 여기는 컨주게이트 애시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너무 많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커브드 에러로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 늘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 혹은 또 레조넌스 스트럭처 그릴 때 그 모타 커브드 에러 전자 흐름을 표시하는 걸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이 반응이 아래에 있는데 여기서 애시드 베이스 스텝 애시드 베이스를 아이덴티파이 하면 여기 반응이 이렇게 가서 이게 T뷰타놀에 산을 처리하면 HCl을 물에 녹인 게 하이드록소니움인데 이렇게 처리하면 최종 생성물이 이런 알킨이 만들어져요. 이게 한 7장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텐데, 이 반응에서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을 통해서 반응이 진행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T뷰타놀이라고는 왼쪽에 론페어 일렉트론이 하이드록소니움 물의 프로토네이티드 워터를 하이드록소니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프로톤을 이렇게 받아서 받기 때문에 커브드 에러를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뉴트럴 워터로 나오고 여기는 T뷰틸 옥소니움이 만들어지고 T뷰틸 옥소니움이 이렇게 떨어져서 물이 떨어져서 카보케라이온 되고, 그 다음에 요 이웃에 있는 여기 CH 반드가 강한데 이웃의 카보케라이온 때문에 이렇게 쉽게 갑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을 통해서 이렇게 알킨 이중결합이 만드는 지름 반응인데, 그러면 어느 게 애시드 베이스이냐 따져보면 첫 번째 스텝이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이죠. 여기 하이드록소니움이 프로톤을 내기 때문에 여기가 애시드고요. 여기는 프로톤 억셉트죠. 그래서 여기 T뷰타놀은 베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에도 역시 프로톤을 도네이션하고 억셉팅하는 스텝이에요. 그래서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이에요. 여기에 보면 여기 디비틸 캐라이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프로톤을 내죠. 그래서 여기가 애시드입니다. 애시드.
여기는 론페어 일렉트론이 프로톤을 받죠. 그래서 베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따지는 걸 미케니즘이라고 했죠. 리액션 미케니즘을 설명하는 건데, 이런 미케니즘 따질 때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전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자의 움직임을 커브드 에러로 표시를 한다는 거죠. 커브드 에러 그릴 때 레조넌스와 차이점은, 레조넌스는 론페어 일렉트론하고 그 이웃의 파이 일렉트론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걸 말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의 커브드 에러는 시그마 본드를 끊어서 반응이 실제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 시그마 본드가 끊기죠. 이런 거 레조넌스와는 차이점이죠. 그래서 반응은 실제로 이렇게 시그마 본드도 끊어져서 일어납니다. 레조넌스는 위클리 위크 반드인 파이 본드 혹은 L1 위치에 있는 론페어 일렉트론만 서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구조, 스트럭처인 걸 표시하는데, 그러니까 뉴클라이, 프로톤이나 카본이나 이런 시그마 본드가 움직이는 것은 실제 구조를 바꾸기 때문에 레조넌스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여기 리액션 메커니즘을 따질 때는 실제 구조가 바뀌어서 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그마 본드가 끊어지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커브드 에러를 통해서 전자 움직임을 쓰는데 몇 가지 커브드 에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브드 에러 말고 일직선으로 쓴 스트레이트 라인 에러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리액션을 나타낼 때는 조금 전에 봤듯이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표시하고, 전자의 움직임을 표시할 때는 커브드 에러로 표시합니다. 여기 왼쪽에 위에 보시면 나오는데, 여기 T비타놀이 하이드록소니움 물의 프로토네이티드 폼인 하이드록소니움의 프로톤을 받아서 이렇게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을 하는데, 그 전자 흐름을 보니까 여기 론페어 T비타놀의 악시전의 론페어 일렉트론이 하이드록소니움의 프로톤을 받아서, 그러니까 베이스 역할을 해서 이렇게 시그마 본드가 끊어져서 악시전으로 가서 물이 되는 이런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거에 시그마 본드가 끊어져서 캐라이온이 되고 이웃의 프로톤이 떨어져서 이중결합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렇게 전자가 두 개 움직일 때는 이렇게 에러로 표시를 해요.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에러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한쪽만 낚시바늘처럼 표시한 이런 표시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전자 흐름이 커브드 에러인데, 이걸 피쉬 훅 노테이션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전자 하나만 움직일 때, 요 레디칼 리액션에서 나중에 배울 레디칼 리액션에서 이런 표시를 할 거예요. 이때는 전자 하나만 움직이, 브로민 레디칼이 어떻게 빛을 조이면 나오는데, 그게 이렇게 가서 여기 파이 전자 두 개 중에 하나는 결합하는데 참여하고 하나는 나와서 이런 레디칼을 만들고, 나중에 또 이렇게 전자 하나만 움직여서 여기 HBr에 시그마 본드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움직여서 새로운 CH 본드 나오고, 여기 BR 레디칼이 나와서 계속 사이클을 돌아서 이런 생성물이 나오는 걸 나중에 배울 텐데, 그때 쓰는 거는 이런 피쉬 훅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쓰는 커브드 에러를 쓸 겁니다. 그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표시하는 거는 반응이 일어나는 걸 리액션 에러, 이게 전자 흐름하고 상관없이 이퀄리브리움, 포워드 리액션, 백워드 리액션 그렇게 나타날 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민이 이렇게 가니까 론페어 일렉트론 두 개가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typical 에러를 써서 여기 시그마 본드의 전자 두 개가 움직이니까
typical error로 써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걸 리액션 에러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조넌스 스트럭처 쓸 때는 이렇게 바이 양쪽으로 에러가 있는 이런 걸 우리는 two-headed 에러라고 합니다. 레조넌스 스트럭처일 때는 이렇게 쓴다. 이거는 전자가 움직이는 거는 투 일렉트론을 이렇게 티피컬 에러로 표시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스트럭처가 리액션이 아니라 이 전체가 한 구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느 게 메이저 컨트리뷰터인지 그런 걸 판단하는 거지. 이게 반응이 첫 번째 게 이쪽으로 가고 두 번째 게 세 번째로 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 분자의 구조 성격이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되어 있다는 그런 하이브리드 컨셉이죠. 그래서 이때는 레조넌스로 씁니다. 투-헤디드 에러로 그려야 됩니다. 리액션으로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나중에 배울 텐데 벤젠에 브로민을 집어넣으면 이런 인터미디어트를 만들어요. 만드는데 거기 벤젠에 파이 6 멤버드 링에 카보케라이온이 있는데 거기에 레조넌스 스트럭처로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어 안정해서 벤젠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 나중에 최종은 Br 플러스 대신에 H 플러스가 나와서 브로모벤진이 된다. 뭐 이거 할 때 우리가 레조넌스 스트럭처로 써서 투-헤디드 에러로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커브드 에러도 피쉬 훅으로 쓸 경우가 있고 티피컬 에러로 표시할 경우도 있는데 전자가 하나냐 두 개 움직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라인도 쓰는 게 리액션이 일어나면 A가 B로 시그마 본드가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은 시그마 본드가 끊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리액션 에러로 쓰죠. 여기 이런 경우에 리액션 에러로 써서 이렇게 벤진이 된다고 하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그런데 이웃에 엘릴리 캐타이온, 이웃에 파이 전자만 움직이는 거 이런 거는 리액션이 아닙니다. 그 전체가 한 분자의 구자예요. 그래서 이런 걸 레조넌스 스트럭처니까 투-헤디드 에러로 써야 된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